기간으로 치면 벌써 3주째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별 ISA 상품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게 그거겠지 생각하셨다가도 저희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그리고 각 업체, 회사들별로 이런 특장점들이 있구나라고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신경호 고객자산운용부 상무와 함께 오늘 또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상품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SA로 기대되는 세제 혜택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ISA의 세제 혜택은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 그리고 적용세율이 낮다는 점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통산은 말 그대로 이익금액과 손실금액 전체를 함께 계산한다는 의미인데요. ISA 계좌에서 투자한 자산 중 이익 발생 자산과 손실 발생 자산의 이익금과 손실금을 함께 계산해 순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거에 손실이 발생한 자산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고 이익이 발생한 자산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일반 금융상품 세율이 보통 15.4%인데 반해 ISA에 5년 동안 투자하면 이익금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이익금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역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익을 봐도 세금을 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런 순이익에 대해서만 그 차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내도 되다 보니까 역시 좀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에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15% 이상 세금을 내던 것이 9.9%로 확 낮아졌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리트들을 느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ISA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상무님을 모셨으니까요.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저희 회사도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ISA 상품을 신탁형과 투자 일임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신탁형 상품은 ELS나 예금 등 이런 특정 상품군을 선호하는 고객분들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해서 금융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투자 일임형 상품은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분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회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 5등급 가운데 안정 성향과 초고위험 성향을 제외한 중간 단계인 2, 3, 4등급 성향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추구형, 중립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의 세 가지 일임형 ISA를 출시했습니다. 네. 또한 그 운용 주체에 따라서 본사 운용형과 지정 운용형으로 나누어서 출시를 했는데요. 지정 운용형은 본사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고객분들의 개별적인 맞춤형 운용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점의 PB분들이 고객분들과 협의해서 운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고 역시 금융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분들이 신탁형 상품을 가입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인 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없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각 증권사별로 얘기를 나눠보면 모델 포트폴리오 자체가 참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요.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모델인가요? 예, 저희 일임형 ISA 가입하고자 하실 때 금융회사는 고객분들께 투자 성향에 맞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은 각 상품 유형별로 멀티 자산형과 펀드형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티 투자형은 펀드, ETF와 RP 등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고요. 예. 펀드형은 그야말로 펀드로만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멀티 투자형은 그 다양한 자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뭐 특정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격이 좀 높은 것들은 금액이 소액일 때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형은 목돈 투자에 적합하고 펀드형은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식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지정 운용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 맞춤형으로 좀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실 경우에 지정 운용형을 선택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도 역시 갈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멀티 자산형과 펀드형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이 전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설명을 들어보다 보니까 투자 성향을 1에서 5등급까지 매긴다고 하셨는데 1등급이랑 5등급은 제외하고 2, 3, 4라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안정형 고객, 그리고 초위험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고위험 등급의 투자분들은 그 투자 성향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일임형 ISA 상품에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를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신탁형 ISA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직접 투자 자산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보통 이제 수수료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정금리 선호 고객분들이나 그 초고위험 자산을 좋아해서 본인들은 뭐 주식 자산의 100%를 항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신탁형 ISA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ISA 자체가 이제 파생결합 상품도 함께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초고위험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할 테고 그리고 초안정형을 추구하는 분들은 차라리 예적금을 하실 테니 ISA 상품에 조금 더 적합한 2, 3, 4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자 이렇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안에 담기는 세부 내역들도 우리가 한번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일임형의 3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안정추구형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자산을 평균 10% 정도 편입해서 운용할 거고요. 중립투자형은 주식 자산을 평균 35% 정도 투자해서 운용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투자형은 주식 자산을 70% 정도 투자를 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 ISA가 5년 동안의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해야 할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 투자 기간이 이제 5년 동안으로 좀 길기 때문에 초기엔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은 현재 글로벌 배당 펀드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 유럽 펀드와 아시아 펀드를 편입했고요. 채권 자산은 당분간은 좀 MF로 좀 구성해서 가다가 그 현재 그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이런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공모주 펀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채권 관련된 자산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올해 들어서 그 작년에 낙폭이 컸던 원자재 관련 국가라든가 주식들이 그 올해 초에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수익률을 냈거든요.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저평가 자산을 언제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ISA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역시 벌써부터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어딜까 저희가 쭉 소개는 받았는데 어디를 가장 밀고 계세요?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A가 5년 동안이라는 장기간 동안 얼마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시장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중에 저는 사실 중립투자형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중립투자형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산의 평균적으로 30에서 35% 정도 투자하고요.
글로벌 채권 자산의 평균적으로 50% 정도 투자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주식 자산에서도 높은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 글로벌 채권 자산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그 수익률을 잘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립 투자형을 제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평균 주식 자산의 70% 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변동성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시간 분산과 금액 분산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5년 만기 적립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목돈 투자는 중립 투자형, 적립식은 적극 투자형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질문인 걸 알면서도 매번 저희가 전문가 오시면 제가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중립 투자형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요즘 뭐 그 시장 금리가 2% 이하로 좀 예.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과거 10년 이상의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단순 평균 투자를 해서 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 중립 투자형 같은 경우에 그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면서 네. 그 수익률의 변동성도 5% 수준으로 좀 낮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변동성이 5%니까 뭐 어느 해에는 뭐 한 10% 정도가 나왔다가 어느 예. 해에는 뭐 원금 수준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평균 5% 정도. 예.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예, 여쭤볼게요. 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점에 계셔서 이런 성향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ISA 한 3개월 정도 후에 수익률 보고 예. 난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예. 많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단기, 중장기적으로 좀 짜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3개월 후쯤에 예. 어느 정도? 예. 우리가 3개월 보고. 후의 수익률이요? 예. 사실 3개월 후의 수익률은 조금 좀 그 다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뭐 흔한 말로 이렇게 배팅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거든요. 네네. 모든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려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3개월 동안 얼마만큼 이제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좀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고객분들이 3개월을 보고서 나는 가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5년 동안에 정말 좋은 그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역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3개월 후에 수익률을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 상황이라면 은행 금리만 계속 좀 상회를 해줘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고 ISA 상품을 많이 가입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또 흐름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특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자랑 시간입니다. 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정말 이제 운용 수익률을 그 시장 금리의 2~3배 정도를 낼 수 있으면서 그 어떤 원금 손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적으려면 그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이 ISA의 모범 기준에 보시면 투자 일임형을 이렇게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운용위원회가 수익률을 얼마나 잘 낼 수 있는지 이제 기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운용위원회 리서치센터 상품전략본부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고객자산운용부가 참여하게 됩니다. 리서치센터는 그 주식자산과 채권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섹터가 투자 유망한지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상품전략본부는 그런 투자 유망한 지역 또는 섹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자산운용부는 실질적인 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운용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관리형 금융상품의 운용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임뉴랩은 국내 투자자산을 활용해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이었고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마이스터랩은 글로벌 투자자산을 활용해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입니다. 이런 다양한 자산관리형 상품의 운용 경험이 이번에 출시된 투자일임형 ISA의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한국투자증권만의 운용 경험에 대해서 강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어떤 ISA 상품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는지 역시 오늘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의 신긍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